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북한의 정찰총국, 다시 말해서 한국에다가 간첩을 파송한 대장을 전향시켜서 한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밥이 나오는 동안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밥을 빨리 날라주시기를 바라고. 자, 우리 김국성 이 선생님은 일생 한 일이 뭐였느냐? 한국에다가 간첩을 파송하는 대장 일을 했습니다. 대장을 했는데 정찰총국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정찰총국은 네. 정찰총국은 네. 오늘날에 네. 북한을 지탱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네. 남조선의 조카 통일을 이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군사적, 정치적 힘 있는 기관입니다. 네. 거기서 한국에 간첩을 파송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셨다 그러는데 예. 건국후 70년 동안에 한국에 그 북한에서 파송한 간첩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 올렸지만 약 15만 명이 됩니다. 예. 그러면 북한에서 파송한 지파 간첩이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에 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기관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좋은 북한의 좋은 자리를 놔두고 예. 왜 한국으로 왜 오셨습니까? 예. 저는 북한에서 일생을 쉽게 말하면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이 나이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장성택 처형 사건을 통해서 그 김정은이 야스적인 만행을 보고 환멸을 느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예. 국정원에서 당연히 계셨죠. 예. 그러면 북한에서 본인이 한국에다가 간첩을 심어놓은 것에 대하여 예. 국정원한테 다 진술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국정원이 선생님의 말을 잘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게 아니고 제 말이 저들이 정권 유지에 손해가 되는지 실천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할 필요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국정원에 이제 갇혀 계셨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되자마자 우리 선생님을 바깥으로 내쫓았죠. 예. 그러면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북한의 간첩이 와서 선생님을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죽이는 것보다 저 가족 주머니에 이어서 암암리에 북한으로 보내지요. 하하. 예. 가족전에 넣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오셔서 국정원에서 이제 쫓겨난 뒤에 이제 보호막이 없습니다. 언론한테 내가 청와대에다 간첩을 심어놨다. 예. 그것을 언론한테 폭로를 했더니 한국 언론이 그것을 안 받아줬어요. 절대로 받지 않더라고요. 야. 예. 그래서 선생님이 열받아서 영국에 가서 예. BBC 방송에 가서 폭로하셨죠. 예. 그 폭로하신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청와대에 우리 선생님이 파송한 직파 간첩이 있다. 예. 그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야. 그래서 그걸 폭로하니까 하니까. 청와대, 국정원 모두 나서가지고 이제 네.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저를 네. 이제 거짓꾼으로 매도했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예. 선생님을 정신병자라고 몰고 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그 A 채널에 나와가지고 네. 국회의원이라는 좌파의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저 정신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를 인간적으로나 하하.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하는데 네. 손해가 되는 그런 발언으로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안에 특별히 무슨 통신병, 기관병들, 예, 예. 뭐 보일러병 이런 사람들이 차 운전수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간첩이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지금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이제 그 윤석열한테 인수인계하면서 자기가 심어놓은 전체 기관병들의 3분의 1을 받아들여라. 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거 받으면 됩니까? 어떻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받아들이면 네. 우리 그 윤석열 당선인은 망합니다. 아하. 예, 청와대 하니까 이제 뭐 이거 지금 청와대로 말 올라서 기는데 그렇죠. 대통령실이 북한의 선 위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북한에서 일을 하실 때 예, 한국 교회 안에도 예. 직파 간첩 내지는 간첩을 침투해 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 내가 하나 조금 폭 있는 신뢰를 들까요? 신뢰로,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 2006년입니다. 그때 이제 김정일이 한데 특별 과업을 받았어요. 아. 어떤 과업인가 하면 한국의 장래를 장래. 넣고 인계선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느냐. 아. 그걸 분석해서 보고하라. 해서 보고했는데 저는 한 15년 후에 한국은 경제적 멸망과 함께 아하. 그 정치적 수명이 끝날 것으로 아. 적화 통일의 완성 단계로 보고 올렸습니다. 아. 그 보고의 핵심은 아하. 사람들이 정신을 중심에 놓고 분석했고 세대 교체를 중심에 놓고 분석했습니다. 아. 거기서 핵심은 한국의 기독교, 한국을 지탱하고 생명줄을 지켜온 기독교의 멸망을 핵심으로 한 거예요. 이야. 거기서 지금 여기 오신 이제 그 원로 목사님들, 네, 네.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님들, 핵심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때가 가면 이제 쇠퇴가 되고 운명을 하고 끝난다. 아하. 그래서 2030, 40 세대들의 세상은 다시 말해서 좌파 세력에 의한 북한이 전략하고 공작해온 남조선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갖는다. 이게 정자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김정일이는 너무 좋아서 아하. 누가 못 생각하는 전략안을 냈다 해서 내 또 표창을 받았습니다. 허허. 좀 원로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예.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들이 죽으면 한국의 기독교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다 그러는데 이번에 선거한 걸 보시고 예. 자 1615만 명 예. 그다음에 1640만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번에 선거를 보시고 뭘 느꼈습니까? 저는 기술적으로 또는 뭐 분석을 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보수 세력은 분열돼 있어요. 그렇지. 우리 그 교회도 지금 분열돼 있어요. 우리 그 한국에서도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북한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잘못된 것은 저 잘 되는 것보다도 너무 못되게 긁어먹는 정신이 제일 나쁘다. 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우리 그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긴 이겼지만 좀 섭섭하다 해서 좋다는 것보다도 좀 섭섭한 면에서 보면 네. 국가를 위하고 국가를 위한데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너무 굵어내리기 좋아하는 데서 이번과 같은
그 혁혁한 네. 차이로서 이기지 못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그나마 이길 수 있은 것은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비롯한 그런 정신을 가진 우리 기독교의 성원들의 피타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하게도 성과를 가질 수 있었다. 맞아요. 아슬아슬하게. 예.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여기에 또 핵심은 좌파들이 그 부정적인 선거 그 승리를 위해서 많은 획책을 했는데 네. 이것은 뭐냐? 분명히 북한 노동당과 기령에 의한 노동당과 협약에 의한 그 부정선거 전략이 만들어져 가지고 참가했다. 그거는 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부정선거에 개입했겠죠. 예, 그거는 역사적으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대선에 안 참가한 적이 없었고요. 참가할 때마다 그 역량은 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균형적으로 폭에서도 컸습니다. 네. 실례를 내가 또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이 식사 시간이니까 괜찮아요. 조금 여유 있게 네. 네. 2012년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도 그렇지. 우리 그 김정은이가 저한테 또 지시를 줬어요. 아하. 분석해서 보고할 때 대해서. 아하.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보고를 올렸지만 그걸 아니까 대선에 어떻게 공작을 해야 되겠는가 해서 안철수와 문재인이 를 띄우고 띄우고. 박근혜를 패전시키기 위한 아하. 그런 그 획책을 많이 했죠. 아, 그거는 그렇죠. 온라인과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 주요 기관장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주민번호, 이메일 번호, 아. 전화번호 아하. 개입할 개입할 수 있는 자산은 충분히 가지고 참. 우리가 인원수로 보면 그때 한 수백만의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정보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토대해서 그 선거 공작에 개입합니다. 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 북한 정찰총국에서 한국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 있죠. 예. 핸드폰에. 예, 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연변에다가 예.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한국에 있는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를 북한이 제들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 그러는데 어떻게 예, 생각해요? 예. 그건 뭐 저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사이버 테러 수준은 네. 세계적으로 요 3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변에서뿐만 아니라 북한 영토에서 충분히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그것을 자꾸 그 뭐 해외 거주해서 한다 했는데 그렇구나.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북한 영토에서 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여러 곳에서. 예. 충격적인 것은 예. 이번에 대선에서 이루어진 걸 보니까 예.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1615만 명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재명 이거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은 우리나라 좌파 애들이 주장하는 거 있죠. 예. 뭐 외국 군대가 왜 한국에 있느냐 이런 걸 공식적으로 주장하는데 이것을 찍은 사람들이 예. 절반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거 전부 다 선생님이 공작해서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 우리가 지금 해방돼서부터 대남 공작의 핵심이에요. 민족제일주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귀에 설깃한 구호를 제시해 놓고 그 남한 국민들을 유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미군 철거라는 거는 우리 북한 저 뭐 수뇌부에서
지금까지 주장한 전략적 목표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조카 통일은 완성될 것이며 우리 국민은 야수적인 김정은 통치하에 지금과 같은 이런 행복을 못 누리고 돼지 개 돼지처럼 산다고 했는데 그걸 떠나서 아마 그 상상을 못한 볼거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절반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감옥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 이게 자유우파의 절반이 국민 절반이고 예.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절반으로 나타났는데 예.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은 주로 이재명의 생각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주한미군 철수 예.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찍은 1615만 명을 예. 빨리 돌이켜서 예.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 나는 앞으로 5년 후에 선거는 희망이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저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지금의 정치 판도는 대단히 불리합니다. 네. 이전에 좌우파의 싸움이 아니라 이번에는 더 강렬하게 직접적으로 북한이 개입합니다. 오늘도 봤지만 북한이 저 쌓아 올린 화성 17형은 미국을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외적 표출이에요. 왜 미국에 길들이려고 하나? 전국적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해가지고 이제 그 말로 통일이라고 하지만 북한 동포들처럼 아주 야수적인 통치로서 길들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하루에 올라가는 내내 우리는 도발도발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위한 가장 가깝게 와 있다는 신호다.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예. 제가 광화문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예. 그래서 제가 3번 간판 갖고 예. 고난을 당했는데 간첩을 파송한 당사자로서 예. 제일 두목으로서 예.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번 옳은 말이고 저는 그때 놀랬어요. 옥회 목사님께서 선지지명한 식견으로 간첩이라고 하냐. 저는 알았죠.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좀 잘 몰라요. 잘 몰라. 우리는 정보기관에 있으면서 이제 깊숙하게 공작하고 자료에 토대해서 분석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이는 이모라는 금강산 관광 때 들어와서 이제 상봉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이제 그 국제체육대회 앞에서 신영복이는 북한의 간첩입니다. 그렇지.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평가했어요. 그래 맞아. 저는 그때 몸에 소름이 바짝 끼쳤죠. 아니 펜스 부통령이 나가버렸잖아요. 펜스 부통령 저 일본의 아베 있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누굴 중시해서 말했냐?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거기에 있었어요. 김여정 그 기집애 앞에서 날 보라, 날 인정해달라, 오빠한테 가서 나라는 사람을 잘 인식시켜달라는 신호를 줬지요. 나는 몸에서 진짜 몸살이 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 문재인 같이 북한을 간첩 수준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게 문재인이가 북한에 충성다하고 외국의 블룸버그 통신을 말하기를 김정은의 하수인이라 그러고 대변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충성을 다한 문재인을 왜 북한이 그렇게 욕을 하고 씹어요? 뭐 삶은 소대가리.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이 자식아 우리가 널 대통령 만들어 놨는데 너 말이야 뭐 다니면서 뭐 미국을 설득하고
해외 그 설득할 필요 없이 빨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연방제 통일을 갖다 붙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안 하고 우리가 시킨 일 안 하고 왜 바깥에 뭐 미국을 설득하고 다닌다. 나는 그래서 예. 문재인에 대해서 북한이 욕을 하면서 아니 실제적인 빨리 그 나라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붙이면 되지 예. 뭐가 다르고 딴짓 하나 하냐. 그래서 난 여기 한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맞고요. 하하. 그 전초 단계가 그 김정은이가 미국 트럼프와의 비핵화라는 거는 그렇지. 위장된 그 비핵화 전술로서 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정결짓고 정상 국가의 회복이었어요. 그 문재인이한테 시켰단 말이요. 한데도 무슨 임무를 그렇게 잘 수행해? 그걸 안 되니까 연방제 통일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욕을 예, 하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이가 결정적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예, 어제 그저께 미사일도 계속 쏠고 그렇죠. 문재인 이제 물 먹이려고 그렇죠. 계속 쏘고 해서 예. 잘못하면 문재인은 남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 간첩에 의해서 저 살해되겠어요. 잘못하면 어? 내비래도 내비로도 저절로 어. 우리 애국 시민들에 의해서 예. 갈 것으로 가니까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자, 저는 우리 선생님을 하나님이 한국에다 이렇게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선생님을 이끌어서 우리가 하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선생님을 한국으로 난 보내준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북한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조금 몇 마디 네. 사실 저 북한에서는 이 교라는 성교라는 목사라는 이런 말 자체가 전혀 생존치 못합니다. 그렇지. 전혀 생존치 못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저 주체 사상이라는 통치자의 절대적인 제1인주의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오랫동안 그 교를 하느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오늘까지 오시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고귀하고 소중한지 저보다는 모를 겁니다. 그렇죠. 예. 당연하지. 저는 이런 것을 처음 느껴요.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대한민국의 그 생명줄을 보호하고 지켜온 오늘날의 여러분들에게 이제 감사 인사 전한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만약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통일된다면 1인 목사, 네. 전도사 1인 말은요 하루 아침에 없어돼요. 왜 없어돼? 길지만은 없어집니다. 총구 앞에서요 없어돼요. 일단 없어집니다. 지금도 북한은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정치범으로서 관리소에 보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목사들 중에도 예, 기독교를 문재인한테 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기독교를. 예. 대표적인 사람이 소강성 목사입니다. 예. 자, 기독교를 문재인한테 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예.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격화시키기 위한 선발대며 선구자로 봅니다. 자. 왜 그러는가 하면은요, 북한에서는 종교계 인물들을 중심은 우리 민족끼리, 우리 동포 독기 이런 거로 이제 선도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 많은 목사들, 종교단체들 북한에 들어가서 봤지만 북한 사람들한테 뻘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북한 엄하게 말하면 간첩을로 변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국 이제 그 종교단체들의 북한 간첩이 와서 소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북한 사람의 그 정보를
관리인 한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목사라고 해서 투철한 국가관을 가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밑에 어떤 실천 행동을 하는가 이게 기준점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소강석이라든지 그쪽 전라도 목사들의 주장은 예. 우리가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하여 예. 이렇게 문재인하고 또 북한하고 협조를 한다. 예. 그러면 뭐 전쟁하자는 얘기냐? 예. 이것이 나하고 말다툼의 주제거든요. 예. 그럼 전쟁하자는 얘기냐? 아니 북한을 달래서 평화 통일을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겁니다. 우선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돼 가지고 내놓은 한반도 전략이 뭔가 옳더당터 않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런 전략을 내놨어요. 거기에 준한 이제 그 소광석 목사라는 사람의 발언이에요. 아니다 그지요. 역대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북한이 한국이 제시한 옳든 틀리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우선 그 입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호황망창한 그 평화 프로세스고요. 북한은 평화 프로세스가 아니라 핵무력을 핵심으로 한 적화 통일입니다. 적화 통일. 그래서 이제처럼 뭐 그 비굴한 죽기보다 평화가 낫다. 이런 올빠진 군력 외교로서는 북한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진짜 배가 고프시니까 선생님도 이제 빨리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예. 진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이 예. 공작을 해서 예. 김대중도 대통령 만들었고 예. 또 노무현도 대통령 만들었고 이번에 문재인까지 간첩 수준에 간 문재인까지 대통령을 만들었으면 예. 그 만드는데 충성을 다한 전라도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전라도를 이제는 좀 잘 살게 해줘야지. 예. 북한이 예. 왜 계속 전라도는 저렇게 배고픈 대로 왜 북한이 왜 그렇게 만듭니까? 내가 좀 잘못된 말을 한마디 하지요. 네. 짐승도요. 배부르면 말 안 주도요. 배가 고파서 매 주민서 교양해야 주인을 따른단 말이에요. 우리 전라도를 북한이 그런 전략으로 여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 김정은 통치자를 비롯한 북한의 최종 목적이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인 통치, 세습 정치를 대를 이어서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국민들은 배불리 먹고 살게 못 됩니다. 주는 거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제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밥 좀 주세요 하면 주면 또 고맙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3대 정권이 지나갔잖아요. 예. 김대중, 예. 노무현, 이번에 또 그 문재인. 그러면 정권 잡으면 그 엄청난 돈을 북한에다 갖다 주지 말고 예. 전라도를 줘야지요. 100번 맞지요. 거기다 주면 말 안 듣겠습니까요. 좌파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좌파 정부 5년 동안에 하는 거 보면 나는 깜짝 놀라요. 야, 어디로면 저렇게 북한 정치를 그대로 닮아가냐. 북한의 대남 공작이 수십 년간 해온 대남 공작이 드디어 성공을 하누나. 이런 인식을 누구보다 빨리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에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거나 예. 잘 살게 되면 예. 전라도는 저항 세력이 아니라 예. 전라도가 우파가 된다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전라도를 영원히 저항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라도를 돈줄을 쪼여서 예.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북한의 전략입니다. 그렇죠. 야, 그렇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공산주의의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끝까지 전라도를 저항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라도를 굶겨야 되는 거야. 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여러분 전라도에 있는 목사들이 못 깨달으면 당신들은 40일 금식해야 돼. 40일 금식.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전라도가 어떻게 가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반드시 내가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작심한 게 있습니다. 뭐냐? 남북한의 모든 문제는 내 감옥에서 가서 보니까 보인 게 뭐냐? 저 김정은 저 한 놈만 저걸 제거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남한에 있는 주사파도 해결되고 북한에 있는 2,500도 다 건질 수 있는데 저 김정은 저 한 놈을 해결 못해서 복잡하게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번 지당한 말씀이고요. 역대 미국의 시카고의 하버드 대학의 별 대학 다 다니면서 한 사람도 생각 못한 진리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북한은 1인 독재 체제로서 김정은이 하나 따면은요, 그날로 끝납니다. 이제 우리 겉보기에는 북한이 강하고 미사일을 앞세워서 좀 고까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북한처럼 단결되지 못하고 그 자유가 없다는 이런 위치에서 호구가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하나만 먹다면 그날 구시로 우리는 자유 통일을 이룩할 것이며 세계에서 G2 국가로서의 새로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선생님이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남북을 통일하겠다. 예. 3년 안에 하겠다고 얘기하셨었는데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자유롭게 한번 하시고 마치는데 그래서 우리 김국성 선생님이 저 김정은 문제를 반드시 내가 해결하겠다. 왜? 바로 김정은의 측근 비서고 직접 명령을 받은 북한에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분만이 김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 남한에서 우리 선생님 같은 또 저 같은 이런 사람을 지원하는 세력이 최소한 1,000만 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 버리면요 이분들이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도 내가 이제 이따가 선물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 선물이 뭐냐 100명씩 서명하는 바로 이 노트를 하나씩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의 교회든지 이웃든지 가서 이 서명 노트에 100명씩을 해서 그래서 부활절 전에 1,000만 조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뭐든지 크게 막 떠들 필요 없어요. 점을 딱 찍어봐야 돼. 어떻게? 자유통일되기를 어떻게 하냐? 1,000만 조직. 요 딱 점이거든요. 1,000만 조직만 되면 대한민국은 자유통일도 되고 세계 G2 국가로 가는 건 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말씀 또 네,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한 2, 3분 그렇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네. 예, 다시 말씀 올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줄을 보호하고 지켜오신 원로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은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하고픈 거는 좀 비판적인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각도에서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좀 말씀 올리겠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북한하면 못 먹고 못 사는 독재 국가 1인 독재 수령 국가 이렇게 폄하하면서 우월감이 하늘에 닿도록 하고 살고 있어요. 맞아요. 생각은 맞고 분석도 맞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모르는 한 가지. 이것은 뭐냐? 북한은 배부른 그런 승량이다.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적대 국가입니다. 적대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다 나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처럼 자유통일을 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고 1인 선구자적 이 활동에 정신적 지원과 물질적
국적 지원은 못할 망정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짧은 시간에 대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 제일주의적 정신이 북한처럼 사상 제일주의로 하는 나라에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본주의식 한국식 사고 방법으로 접근하면은 백전백패한다. 나는 우리 목사님께서 천만 운동을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운동을 그 불길을 달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 안 갑니다. 북에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북에서는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중앙으로부터 하부 말단까지 전달돼서 행동으로 넘어가요. 네. 지금 우리 천만 국민들이 이 구호를 보면서 먼 산에 불 붙는 걸 구경하듯 하는데 아닙니다. 그 재앙은 언제 자기 앞에 다가올지 몰라요. 네. 내가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목숨을 버리고 투쟁에 나설 때 상대는 굴복하게 돼 있어요. 북한은 힘의 균형 원리의 터대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계속 타격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대한민국이 인간의 참다운 자유의 세상이고 물질적 부를 이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걸로 말하면 뭐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아까워서 투쟁에 못 나선다. 어? 폭탄 하나 떨어지면 제 몸 빼누라고 차 타고 도망치려고 도로에 차가면서 저희끼리 물이 맞게 죽는다. 맞아요. 이런 평가를 하고 나도 역대 전략을 꾸몄고 그 전략이 성공 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부심, 긍지감, 우월감을 가지고 살 때 다른 나라와 달리 저 서유럽처럼 평화지대가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우리를 먹으려는 북한이 요 놈에 있단 말이에요. 놈에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부유한 개인 삶의 참다운 행복 이걸 지키려면은 정신 어떤 정신 내 목숨을 내놓고 내 국가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킨다 하는 정신 제일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낯설고 처음 와보고 처음 보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 네. 그리고 투쟁에는 단결 조직력입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튼튼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없으면 둥대 못 보고 가는 배와 같습니다. 자기 사손 이익을 앞세워가지고 단결에 무관심하고 지도자를 뜯고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북한에서 최고위급에서 특권과 특혜를 가지고 지도자와 직접 상대하며 산 사람이에요. 누구 존경하고 예해보지 못하고 산 사람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지금 와서 그 정강훈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은 것은 제 눈에 우리 목사님이 정말 선지자로서의 국가관,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가고 있다는데 마음적으로 감동됐고 내 힘을 나타나게 해준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 번 1인 무대에 나서니까 정치권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또 주변 사람들이 저 새끼 저거 먹을 거 없으니까 정광훈한테 붙어서 타먹느라고 기누나 이전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진 거로구나 뭐 이러지 않은가 하면은요 너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댔는데 고개 딸라다녀 가지고는 현 정권이 써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개 가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처럼 저도 북한에서는 최고의 고위급에서
저 나름대로의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지. 그러나 내가 정강훈 목사를 따라서게 된 것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하기 때문에 제가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만세.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만 동포들을 활하산처럼 불러일으켜 가지고 보름 내에 다 수표하고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줄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자유통일도 이루갈 것입니다. 만세.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대단히 정강훈 목사님한테 다시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봅니다. 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위대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내세워 준 데 대해서 다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분이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여기다 갖다 넣어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순서를 또 할 텐데, 저는 이 역사를 목숨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역사를 생명 걸고 했는데, 그래서 과거의 구약 시대에 6대 제국사를 보면요, 잘 보세요. 에집트가 첫 번째입니다. 에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입니다. 그 다음 바벨로니아죠. 그 다음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헬라입니다. 그 다음 로마인데, 이 역사의 6대 제국사를 연구해 보면 항상 덩치가 적은 놈이 큰 놈을 먹어요. 아시리아가 애굽을 먹는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근데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덩치 적은 놈이 앞에 큰 놈을 먹어왔어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연구해 보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가 남쪽을 먹어요. 왜 그러냐? 북한은 북쪽은 날씨가 추우니까 강하단 말이에요. 남쪽은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해벌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보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나라를 먹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은 잘 들어보십시오. 왜 유럽에 있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바로 핀란드 같은 나라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가 왜 안 넘어갔느냐? 왜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는 러시아로 갔는데 왜 안 갔느냐? 그 나라들은요, 복음 때문에 안 갑니다.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밑에 깔아놓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존 칼빈입니다. 칼빈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연구해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이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 모든적으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만이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모임을 부활절 전까지 급속도로 제가 진행할 텐데, 나는 교회를 팔아서도 합니다. 다음 주에 급속도로 할 것은 전국 장로의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장로들을 요 자리에 모아놓고 정신 차려 당신들 말이야. 전라도 장로가 경상도 장로가 왜 이래 달라 이 개자식들아. 이 정말 나라가 타망인데 말이야. 장로 모임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여성 목회자 대회를 또 하려고 합니다. 여성 목회자 대회. 여자들이 뭔 일을 해내더라고요. 유관순도 그렇고 오윤석도 그렇고 이명식도 그렇고 여성 목회자 대회를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 모임을 또 이 자리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은 무조건 1000만 명이 조직되는 결정적인 날을 만들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고세진 박사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심 식사를 하는 중에 김국성 동무의 연설을 들어서 그렇죠.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국성 동무는 완전히 이 무방비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자객이 와서 죽일 수도 있는 걸 알면서 한 겁니다. 목숨 내놓고 한 겁니다. 우리 김국성 지금이 아니고 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찰총국 대좌 동무에게 김동무 잠깐만 보시라요. 김동무님 잠깐 보시라요. 뜨겁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라오시라요. 예. 손 들어서 잡으세요. 뜨겁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 해? 한마디 하지 마세요. 네. 하세요, 그럼 한마디 하세요. 다시 한마디 하고 싶답니다. 이렇게 또 특별히 인사를 청해 주셔서 그저 내려가긴 그렇고요. 이런 자리 저도 보기는 기적바대 처음입니다. 해서 좀 정치적인 말을 한마디 하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통합론은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전략입니다. 통합론은 물타기론이지요. 골수 누가 파놓고 그걸 갑자기 우리 윤석열 당선인 보고 메우라고 입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 밑에는 흑막적인谋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합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보수 중심론에 우한 주인으로서의 전략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앞에 오중이 또중이들이 머리 떨구고 빌면서 살려달라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론이라는 귀에 솔깃한 말을 듣고 정치를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처럼요 탄핵을 당하든가 그렇게 됩니다. 이제부터 좌파의 난동질은 북한의 철두철미한 공조 밑에 그 어느 때보다 더한 볼 수 없었던 그런 행위로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인생 말년까지 수고해 오신 그런 대한민국에 관한 정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순간부터 돌아서서부터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살아가지고 우리 천만 애국 시민들이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투쟁에 단결해서 꼭 자유통일을 이루는데 근본 전환점이 되는 해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